네, 안녕하세요. 11시 터닝포인트의 이수연입니다.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면서 오늘 거래소는 여전히 빨간불인데요. 코스닥은 비교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순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 지금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자, 2점짜리 별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기재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총 3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단에는 반도체 특별법 후속 법령을 준비하고 있고요. 2차 전지 단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단의 투자 심리 자체도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고요. 낸드는 감산으로 인해서 현재 알맞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디램은 중국에서 AA 캐펙스를 확대하고 있고, 또 미국 관세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얻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SK 하이닉스는 23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다만 그 상향의 폭은 크지 않지만 기존의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권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중을 실어도 괜찮다라고 이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재 주가 차트 비교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5만 8천 원대까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았지만 또 다음 소식으로 하이닉스의 긍정적 모멘텀도 알아보시죠. 자, 다음 소식은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주가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아디에서 5분 충전으로 4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매수세가 소재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 비아디에 그 CNT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오늘 장중 상한가 시도까지 들어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소재단의 상승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데요. 메가터치나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아침보다는 상승분을 조금 더 반납한 상황입니다. 3점짜리 뉴스로 넘어가시죠. SK 하이닉스가 이번 GTC에서 6세대 HBM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에 납품했다고 조금 전에 이 기사가 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또 양산 준비 마무리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도 역시나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인 벤더사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굳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의 주가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오늘 오후장까지 지켜보시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증시가 관세 불확실성에 요동치면서 경기 방어주가 또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KRX 필수 소비재도 반등에 성공했고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음식료 업종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음식료 업종 쪽으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장에 또 눈에 띄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라면 가격 인상한다라는 소식 보도했었죠. 오늘은 동남아 시장 성장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장중 7% 넘는 급등세 시현합니다. 오리온과 CJ 프레시웨이, CJ 제일제당도 5% 안팎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12시에 BOJ의 통화 정책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할 전망인데 추후 코멘트에서 인상에 대한 가능성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장중 증시 하방 압력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죠. 전략 세워보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뜨는 투자 알고리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 선물 시장 모두 다 최근 들어 계속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공매도 재개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지, 환율이 좀 떨어져서 들어오는 것인지 매수의 그 성격을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매도 고맙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되고요. 무차입 거래 공매도는 금지가 되는 상태로 조금 그 공매도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라서 수급적인 회복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순매수세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지,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되면 조금 더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세요? 우선 좋은 거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지 전략을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물이 아닌 선물로 해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 자체가 뭐 효율적 시장 이론과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해지를 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효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4차례 정도 공매도 해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해당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화됐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성격은 공매도와 뭐 딱히 연관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지난 2월달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해당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도했었지만은 선물로만 매수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만기일로 다가오는 시점이 가면 갈수록 선물에 대한 차익 실현과 혹은 주가 하락에 따른 오히려 매도 전환 포인트와 함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결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2거래일 동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외국인들이 또 좋아하는 비중을 많이 비워놨었던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수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선물을 같이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보다 시장의 안정성, 상승에 대한 안정성은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만기일 이후에 또 이번 시즌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2만 계약 위쪽부터는 약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허들로 보시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2만 계약 이상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판단해 주셨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이 더 들어오겠지라고 판단하긴 조금은 시기상조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가 삼성전자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3거래일 동안 7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중소형주들이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 숀킴 그 연구원도 삼성전자 7만 원 주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물론 한 번에 갈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업황 턴어라운드 신호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상방을 지금은 더 열어둬도 된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네. 하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는 조금 더 확실한 이 수요의 회복 여부가 필요한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반등은요. 뭐 일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DDR5 쪽의 계약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낸드도 가격 하락폭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커머디티 반도체 쪽에 대한 회복세, 이것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가격의 상승은 결국은 이제 재고업체들, 제품 제조사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쪽의 제조사들의 이제 재고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빌드업 수요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후에 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재고 수요가 나타날 때 반도체 공급사들의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반도체 공급사들의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전방의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면서 그 공급을
쿠션을 쳐줄 수 있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 결국 이제 공급사들의 물량이 늘어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유는요, DDR5 즉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BM 전환 때문에 공급 자체가 늘어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기업들이 낸드에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업황 회복이라고 해서 물량을 크게 늘려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익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결국은 이제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저는 확인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업황 저점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고 있지만은 1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닝 시즌에 돌입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2월 말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여력도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이후에 3분기에 이제 IT 제품들의 성수기가 나타날 때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점 인식만 하더라도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IDM 업체들보다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수요 회복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또 3분기까지 삼성전자 실적 기다리기에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상단을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항상 이제 허들 가격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뭐 당연히 6만 원 선에 대한 돌파 여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결국은 이제 6만 2천 원 선. 그리고 그 위쪽은 사실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허들만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가벼워지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 회복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전제되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서 AI 반도체 진입이라는 뉴스 자체도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적인 측면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다음 키워드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좀 고점에 대해서 조금씩 주가가 느려지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한화여로 같은 대장주는 오늘 1% 빠지기도 합니다. 다만 5일선은 여전히 잘 지지하고 있다는 점. 이번 주에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활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네, 우선 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참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는 기업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혹은 기대했었던 주요 내용분들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은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유럽 쪽의 방위비 증가 부분까지도 사실은 최근에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한 차례 더 오버슈팅을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한 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방산주 쪽에 추가적인 주가를 건드릴 만한 요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3월 중순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4월 초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어닝 시즌에 이벤트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방산주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이겠지만은 과연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까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4분기에 너무 좋은 영업이익률을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1분기도 그러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부담감이 있는 주가 수준에서 지금 방산주들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독일 쪽에서 날아온 좋은 소식 같은 경우도 이제 상원의원 표결만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뉴스 모멘텀 자체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방산주들 분명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는 추세 관련주들은 매도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구간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는 지금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 2차 전지 넘어가서 일단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2차 전지로 물론 볼 수는 없겠죠. 철강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한 7만 3천 주 정도 담았습니다. 어제는 하루 팔았는데 그래도 일주일간의 추이를 봤을 때는 폭풍 매수한 건 맞아요. 어떤 의미를 담아두면 좋을까요? 네, 우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반응을 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령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정용 관광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포스코의 주가 흐름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투자 전략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글로벌적인 자금의 로테이션을 판단을 했을 것이고 연초 기준으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중국의 상승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지만은 친기업적인 영향, 거기에 더해서 이번 양회의 문구로 중국의 철강에 대한 구조조정 문구가 담겼다라는 것, 이것이 포커스가 더 맞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분명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리튬을 생산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밸류 체인들의 주가 흐름은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결국 철강 쪽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중국의 구조조정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이슈가 없다면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지금 정도에서는 반등이 멈춰지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언더슈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철강조 안 좋은데 2차 전지도 안 좋아 라는 부분 때문이었고 단기적으로 이제 철강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2차 전지가 좋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는 기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철강 쪽에서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리튬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포스코홀딩스의 굉장히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을 할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러한 구조 조정이 과연 포스코홀딩스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분기 실적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일은 그렇죠.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차 전지 종목 저희 에코프로 형제들 좀 궁금한데 이 31일부터 공매도 시작되잖아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최근에 이 대차 잔고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다 공매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공매도 하면은 목표 수익률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올라온 기업 공매도 하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혹여나 그 기업들의 주가가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손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투자는 결국은 이제 업황이 어렵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돌파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뭐 유럽 쪽에 여러 가지 CO2 규제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 규제에 대한 완화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2차 전지의 회복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기도 하고 또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비우호적인 정책 방향
거기에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대차 거래 자체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출하 상승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의 상승과 출하량 증가를 매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에 의한 대차 잔고 증가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양극재에 대한 그 가격적인 반등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알고리즘은 소비주고요. 첫 번째 음식료 업종인데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수출도 잘 나왔고 가격 인상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4월 2일까지는 이 관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 다시 이 수급이 주도 섹터로 들어가면서 음식료가 빠지지 않을까, 단기적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거든요. 음식료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뭐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풀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빙그레 같은 기업들의 주가의 공통적인 특징은 결국 해외 쪽의 매출 비중 상승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심 같은 기업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저는 농심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소비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리온 주가가 좋은데요. 네. 오리온의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사업 진행 영역이 크게 중국, 한국, 베트남, 러시아 이 4개의 국가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업종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별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모멘텀을 확대시켜 나가거나 아니면은 해외 쪽에서 부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포인트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실적 확인하면서 투자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엔터입니다. 지금 엔터주들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SM이 오늘 또 시세가 가장 좋습니다. 중국 한알령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SM이잖아요. 이쪽에 대한 시선도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우선 JYP 엔터 하락과 함께 어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었는데요. 저는 4분기 한 번의 뭐 실적 부진으로 올해 엔터주들에 대한 눈높이를 다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들 올해 당연히 좋은 투자 의견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SM이라든지 주요 기업들의 신인 그룹의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IP들의 글로벌 투어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 국내 엔터사들은 작년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JYP 엔터는 실적에 대한 증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브와 SM 위주로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엔터 투자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적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